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며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척 이례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담은 작품 파친코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은 수십 년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막강한 문화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의 치부를 담은 한국계 작가의 한국 이야기 파친코가 한국 배우들의 입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원작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미국의 자본으로 미국과 세계를 무대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에서 수락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영상화 이야기가 나왔으나 그 전까지 많은 제작사들이 민감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국적을 아예 각색해버리자는 제안을 해 무산되었다는데요. 현재 한국처럼 인기와 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하지 않은 나라였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애초에 흥행도 제작도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비장에 걸린 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내에서는 단결을 꿰야 하는 중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한국과 같은 문화적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자본을 쏟아붓고 한국을 대놓고 따라해도 도무지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중국인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점이 내심 궁금했는지 해외 토론 사이트에 왜 미국인들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는 좋아하면서 중국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죠? 중국 드라마는 왜 한국 드라마처럼 인기 있지 않을까요? 등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해외 네티즌들의 토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단호한 팩트 폭력을 날려줬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잘 녹아있지 않고 울림이 별로 없어요. 반면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충만하고 대부분 장면에 울림이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도 요즘 비주얼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드라마는 신화에 대한 얘기거나 완전 다른 차원 이야기거나 혹은 특정한 주제를 노골적으로 말하려고 하죠. 반면 한국 드라마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멋지게 담아내요. 한국 드라마는 사실 우선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외국에서도 좋아하면 더 좋다는 식이죠. 전 그런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는 자신들의 문화를 억지로 시청자의 목구멍에 쑤셔 넣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중국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중국 문화에 관한 특정 주제를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그 대신 놀라운 이야기, 강력한 이야기를 보여주죠. 심지어 그 스토리가 신화적인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K-드라마는 시청자를 흡입력 있게 몰입시킵니다. 항상 중국 드라마를 보면 세계의 중국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진짜 같지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이에요. 그 안에는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업다운이 모두 담겨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외국인으로서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공감이 갑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들이 서구 사회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웃었고 울었고 화가 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이 모든 감정을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의 퀄리티와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몇몇 최근의 중국 드라마는 옛날보다 좀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국 드라마가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뒤처져요. 시각적인 요소도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고 그렇다 보니 스토리에도 흥미가 없어져요. 중국 드라마는 K-드라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선 제 생각에 대부분의 중국 드라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여자 주인공을 보여주고 그런 여자 주인공이 늘 남자 주인공에게 의존하는 걸 보여줘요. 그들은 주체적인 여성이 좋은 연애를 하지 못한다는 듯이 이야기해요. 또 중국 드라마의 모든 남자 주인공은 부자이고 똑똑하고요. K-드라마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은 보통 주체적이고 바보 같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 역시 부자가 아닌 드라마도 많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제가 본 모든 작품들이 스토리부터 인물까지 훌륭했어요. 한때 중국 영화는 서양에서 인기 있었죠. 하지만 그 대부분은 홍콩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문화를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이런 영화들도 다 말라붙어 버렸고
시간이 지나며 인기는 사라졌어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거머쥐려 할수록 중국 엔터테인먼트의 인기까지 서서히 사라졌다는 점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느낀 또 다른 점은 최근에 중국 엔터테인먼트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성공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중음악을 볼까요? K-팝이 전 세계적 인기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대박이란 건 당연한 사실이죠. J-팝도 나름 유명하지만 한국보다 인기가 덜합니다. 어쨌든 K-팝과 J-팝은 여기저기서 영향은 받았어도 각자 한국과 일본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냥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보통 더 창의적이며 중국처럼 사상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또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죠. 반면 중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제대로 연기도 못하는 어린 아이돌과 가수들만 내보내고 이상한 줄거리와 중국 정부의 정치 선전물만 보여줍니다. 다른 미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대부분 K-드라마를 봐요. 왜냐하면 저는 범죄, 법정, 의학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는 데다가 한국 드라마부터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2020년에만 150개 정도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볼만한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는데 최근에도 보려고 해봤더니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은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중국 드라마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멈출 수밖에 없었죠. 연기는 진짜 심각하게 끔찍했고 격투 액션도 뻔하고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발전했을 거라고 기대했던 특수효과는 그냥 거지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1990년대에 쓰던 CG 프로그램을 왜 지금까지 쓰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재미가 없는 걸까 싶었는데 어릴 때 봤던 작품을 유튜브로 찾아보니 오히려 옛날 건 제 기억대로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요즘 보기에 특수효과도 별로고 격투도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배우들이 연기가 뭔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중국 드라마는 CG에만 열을 올려서 그래요. 헐리우드 같은 화려한 특수효과만 신경 쓰느라 줄거리 발전이 없죠. 중국인 관객들은 중국도 헐리우드 같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낄지 몰라도 그런 건 미국 관객들에게 별로 의미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드라마들은 미국 영화나 TV 시리즈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독창적이고 멋진 줄거리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미국인인데요. 힘센 여자 도봉순을 보고 처음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됐어요. 현대 판타지물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후로 많은 한국 드라마를 봤고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도 찾아냈죠. 요약하자면 기억하세요. 1800년대는 영국의 시대였다면 1900년대는 미국의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케팅되고 팔리고 사랑받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디선가는 중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니 중국의 때도 오겠죠. 저는 한국, 대만, 중국 드라마를 모두 봤어요. 셋 중 단연코 한국이 KO승입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와 함께 화합이 이루어질 때는 더욱 감동을 더해주죠. 대부분의 대만과 중국 제작자들은 프로그램에 이런 갈등 요소를 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본 중국 드라마에는 등장인물 간 갈등과 드라마가 없었고 이것이 드라마를 감동 없고 지루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드라마가 흥미롭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막만 읽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 역시 모르는데도 한국엔 갈등과 서사가 있어요. 이처럼 신랄한 댓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왜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처럼 인기 있지 않을까요? 등의 비슷한 주제들도 함께 화제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던 것처럼 21세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대라는 해외 네티즌의 평가가 무척 인상 깊은 소식이었는데요. 각 분야에서 만족을 모르고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인들의 노력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